여러분, 전 재산 1,200원으로 며칠이나 버틸 수 있으신가요? 오늘 제 통장에 찍힌 숫자입니다. 국민연금 한 줄 없이 73년을 정직하게 일했는데 제 노후의 성적표는 고작 유통기한 지난 우유 한 팩이더군요. 아픈 건 참겠는데 죽는 건 안 무서운데 자식한테 짐 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얼굴도 못 본 지 5년 된 아들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나라의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연락 끊긴 자식이라는 이 무거운 족쇄. 저는 오늘 이 낡은 옥탑방에서 세상에서 가장 조용히 사라지는 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지워져 가던 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모든 걸 포기하려던 그 찰나, 제 방문을 두드린 그 청년이 건넨 서류 뭉치. 거기엔 제가 평생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한 줄 없는 이 비참한 절벽 끝에서 과연 저는 단 1%의 살 길이라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상상 못할 그 눈물겨운 반전의 기록을 보시게 될 겁니다. 새벽 4시,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찬 바람에 눈이 떠졌습니다. 보일러를 켜는 건 벌써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기름 한 방울이 아까워 전기장판 하나의 의지에 밤을 지새우는데 뼈마디가 시려오는 건 어쩔 수가 없더군요. 더듬더듬 머리맡에 둔 핸드폰을 켜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숫자 1,200원. 이게 73년을 쉼없이 달려온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기초연금 35만 원이 들어오려면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쌀통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찬장엔 라면 한 봉지가 달랑 남아 있습니다. 뱃속에선 눈치도 없이 쪼르르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만히 누워 있으면 배고픔만 더 선명해질 것 같아 저는 낡은 겉옷을 껴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동네 편의점은 제 처지를 가장 잘 아는 곳입니다. 새벽 알바생은 매일 이 시간에 나타나는 저를 이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늘 그렇듯 냉장고 구석, 유통기한 임박 딱지가 붙은 반값 우유 코너입니다. 원래 2,800원 하던 우유가 1,400원이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제 수중엔 1,200원 뿐입니다. 학생, 이거 1,200원에는 안 될까? 내가 딱 200원이 모자라서 그래. 제 입에서 나간 그 말은 비굴함을 넘어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평생 남의 집 파출부로 식당 설거지로 손마디가 퉁퉁 붓도록 일하며 자식들 뒷바라지했던 세월이 이 200원 앞에서 무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알바생은 한숨을 내쉬며 그냥 가져가세요, 할머니. 제가 채워 넣을게요라고 말하더군요. 그 호의가 고마우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칼로 베인 듯 아려왔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차가운 우유 한 팩을 들고 옥탑방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부모님 밑에서 귀하게 자랐고 젊을 땐 내 손으로 돈 벌어 자식들 공부시키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무슨 연금이야. 나중에 자식이 다 해주겠지. 그 안일했던 생각들이 30년 후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집에 들어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차가운 우유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뱃속이 뒤틀리는 것처럼 차가웠지만 그제야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책상 위에 놓인 노란색 고지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기료, 가스비, 그리고 월세 독촉장.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젊을 때 냈던 수많은 땀방울은
다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요? 남들은 연금 100만 원이 적네, 150만 원이 많네 하며 고민한다는데 저는 그 푼돈의 절반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빌며 살진 않았을 겁니다. 국민연금 영원. 이 숫자가 제 노후를 이렇게 잔인하게 난도질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가장 비참한 건 저에게 서류상으로는 자식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5년 전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야반도주하듯 사라진 아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생사조차 모르는 그 자식놈의 소득이 어딘가에 잡힌다는 이유로 나라에서는 저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부양의무자라 저희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네요. 아드님께 연락해 보세요. 동사무소 직원의 그 기계 같은 한마디가 떠올라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연락할 번호도 주소도 모르는 자식을 어디서 찾아낸단 말입니까? 나라가 정해준 그 법이라는 선 안에서 저는 그저 9억 아파트 주인보다 더 살기 힘든 부자 노인으로 분류되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벌써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출근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겠지만 저에게는 그저 견뎌야 할 또 하나의 긴 하루일 뿐입니다. 1200원으로 산 이 우유 한 팩이 바닥나면 저는 또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노후는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이 끔찍한 현실이 준비되지 않은 당신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배신당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비정했습니다. 옥탑방 차가운 공기 속에 섞인 제 한숨 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집니다. 제 노후의 설계도는 이미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저는 그 파편들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간신히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절망의 끝자락에서 제가 마지막 선택을 하려던 그 순간 제 방문을 두드린 그 낯선 청년의 손길이 제 운명을 바꾸어 놓으리라곤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 청년은 저에게 도대체 무엇을 건넸을까요? 그리고 제가 73년 동안 몰랐던 그 살 길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제 처참한 현실 끝에서 마주한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나씩 꺼내놓으려 합니다. 차가운 우유 한 모금으로 허기를 달래고 나니 오히려 정신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또렷한 정신 끝에 매달려 있는 건 제 살을 파고드는 비정한 현실이었습니다. 73년 평생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복이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에 들린 건 복이 아니라 자식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족쇄였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건 내 인생을 망친 자식이 내 앞길까지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년 전 사업이 망해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아들놈은 어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모시러 올게요라는 빈말 한마디를 남기고 증발해버렸습니다. 그 뒤로 전화번호도 바뀌고 생사조차 모르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죠. 그런데 나라에서는 이 사라진 아들이 제 부양 의무자라고 합니다. 작년 겨울 눈보라를 뚫고 동사무소를 찾아갔을 때 직원이 제게 했던 그 표정과 말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소득이 꽤 높게 잡히네요. 이 정도면 아드님이 어르신을 모셔야지 나라에서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5년 동안 밥 한 끼, 연락 한 통 없던 아들이 어딘가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동사무소 직원의 컴퓨터 화면을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그놈이 어디서 뭘 해서 돈을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득 때문에 저는 졸지에 부자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 양반, 내 아들은 5년 전에 소식이 끊겼다니까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놈인데
어떻게 그놈한테 돈을 달라고 해요? 나 지금 당장 쌀 사 먹을 돈도 없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제 목소리가 갈라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직원은 서류 뭉치만 뒤적이며 한숨을 내쉬더군요. 어르신, 법이 그래요. 아드님이 서류상 살아있고 소득이 있으니까 저희는 어쩔 도리가 없네요. 아드님 주소지로 편지라도 보내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라가 정해놓은 그 차가운 법이라는 선 밖으로 제가 등 떠밀려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국민연금 한 줄 없는 저에게 그나마 마지막 희망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그렇게 자식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길가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73년 인생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젊을 때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불러서 저는 굶주리며 일했는데 이제 그 자식이라는 존재가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9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보다 차라리 자식이 없는 노인들이 더 부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국민연금 없는 70대의 끔찍한 민낯입니다. 젊을 땐 자식이 연금인 줄 알고 모든 걸 쏟아부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식은 더 이상 연금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에겐 국가의 도움조차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장벽일 뿐입니다. 연락도 안 되는 아들의 소득이 잡힌다는 이유로 33만 원의 기초연금 말고는 단돈 10원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 이 비정한 굴레를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나라가 나를 버렸고 자식조차 나를 외면한 이 옥탑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둠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구차하게 1200원을 세어가며 사느니 차라리 조용히 이 생을 마감하는 게 낫겠다고 말입니다. 누구에게도 짐되지 않고 누구에게도 서러운 소리 듣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 극단적인 생각을 품고 옥탑방 문을 걸어 잠그려던 그 순간 누군가 제 방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평소엔 찾아오는 이 하나 없던 이 낡은 문을 두드린 건 제 비참한 현실을 비웃으러 온 저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가방 가득 낡은 서류 뭉치를 들고 온 동사무소의 김 대리였습니다. 그가 건넨 말 한마디는 제 인생의 모든 설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르신, 포기하지 마세요. 자식이 있어도 살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대체 김 대리가 들고 온 그 서류 뭉치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제가 평생 알지 못했던 그리고 나라조차 먼저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 기적의 탈출구는 무엇이었을까요? 현관문에 붙은 월세 독촉장 빨간 글씨가 오늘따라 유난히 눈을 찔러왔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누군가에겐 하룻밤 술값도 안 될 돈이라지만 기초연금 35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 저에게는 매달 목을 죄어오는 밧줄과도 같았습니다. 방 한 칸 지켜내는 게 이토록 처절한 싸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 이번 달도 늦으시면 곤란해요. 저도 은행 이자 내야 한다니까요. 집주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옥탑방 마당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저는 죄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73년 평생 남의 돈 떼먹어 본 적 없고 정직하게 땀 흘려번 돈으로 자식들 키웠는데 늙어서 갈 곳 없는 신세가 되고 나니 자존심 같은 건 이미 문 밖의 먼지보다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35만 원 받아서 30만 원 월세 내고 나면 제 손엔 단돈 5만 원이 남습니다. 이 5만 원으로 한 달치 약값이며 쌀값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게 사람 사는 게 맞을까요? 그날도 저는 텅 빈 옥탑방 구석에 앉아 짐을 싸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갈 곳이라곤 지하철역이나 서울역뿐인데 이 나이에 노숙이라도 해야 하나 싶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옥탑방 철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계세요? 저 동사무소 김대리입니다. 지난번 동사무소에서 제 사정을 듣고 안타까워하던 그 젊은 양반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제 방으로 들어오더니 가방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더군요. 제 눈엔 그저 까만 글씨 가득한 종이 쪼가리일 뿐이었는데 김대리의 눈은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며칠 동안 밤새워서 법령 찾아보고 아드님 소득 다시 조회해봤거든요. 방법이 있습니다. 아드님이 서류상 소득은 있지만 실제로는 어르신을 전혀 부양하지 않고 있다는 걸 증명하면 돼요. 이걸 가족관계 단절 소명이라고 하거든요. 그의 말은 생소했지만 살 길이라는 단어만큼은 제 귀에 꽂혔습니다. 김대리는 제가 아들과 연락이 끊긴 지 얼마나 됐는지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하나하나 묻더니 제 손을 잡고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들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비참한 현실이 그 서류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르신처럼 소득은 적은데 월세 부담이 큰 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주거급여라는 걸 줍니다. 신청만 통과되면 나라에서 어르신 월세를 대신 내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나라가 내 월세를 왜 내주냐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나라가 저를 버린 줄만 알았거든요. 하지만 김대리는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어르신처럼 평생 열심히 일하고도 노후가 막막해진 분들을 위해 만든 세금이니 당당하게 받으셔도 된다고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의 시계추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뒤 제 통장에 평소와 다른 이름으로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제 월세 30만 원 중 상당 부분이 나라에서 지원되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35만 원 받아서 30만 원 월세 내고 나면 5만 원 남던 제 통장에 처음으로 여유라는 게 생겼습니다. 월세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다는 게 이토록 평온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집주인 눈치를 보고 언제 쫓겨날지 몰라 짐 보따리를 쌌다. 풀었다 하던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9억 아파트에 살면서 8천 원이 없어 울던 사람 이야기도 들었지만 저는 이 낡은 옥탑방에서 월세 지원받으며 처음으로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김대리의 도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텅 빈 냉장고를 보더니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집 걱정은 좀 덜었으니 몸부터 챙겨야죠. 병원 가시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의료급여 신청도 같이 해드릴게요. 이거 통과되면 병원비 걱정도 이제 끝입니다. 그동안 저는 무릎이 끊어질 듯 아파도 고혈압 약이 떨어져 머리가 핑 돌아도 병원 문턱조차 밟지 못했습니다. 한 번 가면 10,000원, 20,000원 깨지는 게 무서워 시장통에서 파는 싸구려 팥으로 버티고 물로 배를 채우며 통증을 잊으려 했죠. 그런데 의료급여라니요. 저는 김대리가 시키는 대로 다시 한번 지장을 찍었습니다. 73년 인생, 제 지장이 이렇게 희망적인 곳에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류상에 찍힌 빨간 인문이가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옥탑방 창문 너머로 지는 노을이 어제까지만 해도 인생의 종말처럼 느껴졌는데 오늘은 내일의 태양을 기대하게 만드는 빛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으로 처음 한 일은 편의점 반값.
우유가 아니라 정가로 파는 신선한 우유 한 팩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학생, 이거 유통기한 넉넉한 거지? 라고 묻는 제 목소리에 처음으로 힘이 실렸습니다. 1200원을 세어가며 비굴하게 굴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당당하게 제 돈 내고 물건을 사는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공포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옵니다. 하지만 국가의 손길이 닿고 내 삶의 권리를 찾아가는 순간 그 무력감은 사라집니다. 국민연금 영원이라는 숫자가 제 인생을 끝장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밑바닥에서 저는 제가 누릴 수 있는 진짜 권리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옥탑방 구석에 수북이 쌓여있던 빈 파스 껍데기들을 하나둘씩 치웠습니다. 한 장에 1,000원꼴 하는 그 매운 냄새가 제 노후의 유일한 치료제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무릎이 끊어질 듯 아파도 밤새 허리가 뒤틀려 잠을 설쳐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파스 한 장 더 붙이고 꾹 참는 것뿐이었습니다. 병원 문턱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성벽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접수처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내밀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던 그 비참한 기억들이 제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대리가 가져온 그 의료급여라는 이름의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 제 인생의 공포를 걷어냈습니다. 처음 그 카드를 들고 동네 정형외과 앞에 섰을 때 저는 죄 지은 사람처럼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낡은 겉옷 매무새를 만지며 심호흡을 크게 한 뒤에야 겨우 자동문을 밀고 들어갔죠. 어르신,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묻는데 저는 대답 대신 조심스럽게 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속으로는 이게 정말 될까? 혹시나 돈 더 내라고 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 불리고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아 엑스레이를 찍고 따뜻한 침대에 누워 무릎 물리치료를 받는 내내 누구 하나 저를 무시하거나 돈 걱정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다 마치고 수납처 앞에 섰을 때 제 손은 주머니 속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1,500원입니다. 간호사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5,000원이 아니고 1,500원이라니요. 붕어빵 몇 개 값도 안 되는 그 돈으로 제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치료까지 받은 겁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데 옥탑방 오르막길이 오늘따라 평지처럼 느껴졌습니다. 파스 독 기운에 벌겋게 달아올랐던 무릎이 아니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다는 그 안도감이 제 다리에 힘을 불어넣어 주더군요. 국민연금 한 줄 없어서 아파도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나라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제가 나라의 도움을 받는 법을 몰랐던 것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낸 세금이 제가 가장 힘들 때 이렇게 병원비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신기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고 지냈던 욕심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단순히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연명하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땀 흘려 돈을 벌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73세 노인네가 무슨 일을 하겠냐고 남들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저는 평생 일을 놓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파출부로 식당 설거지로 단련된 제 손이 이제는 폐지 리어카가 아니라 좀 더 당당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동사무소 김대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살려달라는 눈물이 아니라 일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담아 그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김대리님, 저 이제 몸도 좀 괜찮아졌는데 저 같은 노인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큰 돈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쌀값이라도 벌고 싶어서요. 제 말에 김대리는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활짝 웃으며 두꺼운 책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거기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세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길거리 청소부터 아이들 등하교 도우미, 공공시설 관리까지 70대 노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대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통로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마침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할 분을 찾고 있어요. 하루에 딱 3시간, 한 달에 열흘 정도만 하시면 돼요. 큰 힘쓰는 일도 아니고 실내에서 하는 거라 어르신 무릎에도 무리 없을 겁니다. 도서관이라니요. 평생 책 한 권 느긋하게 읽어볼 여유 없이 식당 바닥만 닦고 살았던 제가 책이 가득한 곳에서 일을 한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김 대리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내내 어르신 같은 분들이 일을 하셔야 사회가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라며 저를 추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시장통 옷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이면 살 수 있는 수수한 난방 하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일을 시작하게 되면 입을 출근복이 필요했거든요. 예전 같으면 1,000원 한 장 벌벌 떨며 지나쳤을 텐데 이제는 곧 제 손으로 벌게 될 월급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국민연금 영원의 공포가 저를 옥탑방 구석으로 밀어 넣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내밀어준 복지 혜택과 일자리라는 희망이 저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73세, 누군가에겐 인생의 황혼기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제야 비로소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봄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첫 출근 전날 저는 김 대리가 신청해준 정부양곡으로 갓 지은 쌀밥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1,200원을 세며 비굴하게 살지 않겠다고. 나라가 지켜주는 제 권리를 당당히 누리며 제 힘으로 제 남은 인생을 정직하게 채워가겠노라고 말입니다. 찬란하게 부서지는 옥탑방의 아침 햇살이 오늘따라 제 주름진 손등을 유난히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첫 출근 날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김 대리가 챙겨준 그 빳빳한 남방을 다려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더군요. 평생 식당 앞치마나 파출부용 고무장갑만 끼고 살았던 제가 정갈하게 옷을 입고 일터로 향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73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가슴이 콩닥거려 밤잠을 설쳤는데도 이상하게 몸은 솜사탕처럼 가벼웠습니다. 도서관 입구에 들어서니 책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평생 글자보다는 숫자 계산에 그리고 자식 뒷바라지에 치여 살던 저에게 이 냄새는 사치처럼 느껴졌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여기가 제가 당당하게 제 몫을 다해야 할 자리입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오늘부터 이쪽 서가에 있는 책들을 번호 순서대로만 꽂아주시면 돼요. 무거운 건 저희가 할 테니 천천히 하세요. 젊은 사서 선생의 친절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손마디는 식당 설거지통에서 불어 터지고 파출부 일로 굳은 살이 박여 투박하기 그지없는데 그 손으로 매끄러운 책장을 넘기며 제자리를 찾아주는 일이 이토록 우아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루 3시간. 남들에겐 잠깐의 휴식 같은 시간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생명줄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제 손에는 더 이상 폐지 더미가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인사와 내일 또 갈 곳이 있다는 안도감이 가득 차 있었죠. 그렇게 열흘을 꼬박 채우고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눈물겨운 급여날 말입니다. 핸드폰 진동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둘러 화면을 켰더니 일자리 수당 29만 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밑으로는 기초연금 35만 원, 그리고 김 대리가 신청해준 주거급여 30만 원까지 제 통장 잔고가 90만 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재산 1,200원을 세며 편의점 앞에서 비굴하게 우유값을 깎던 제가 이제는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운 현금을 만지는 사람이 된 겁니다. 국민연금 한 줄 없어서 굶어 죽을 날만 기다리던 73세. 노인네가 나라의 도움과 제 땀방울이 만나 비로소 진짜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쌀 한 포대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정부 양곡으로 쌀이 오긴 하지만 제 손으로 번 첫 월급으로 사 먹는 밥맛은 어떨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정육점에 들러 국거리 소고기 한 근을 샀습니다. 5년 넘게 고기 냄새 한 번 못 맡아본 제 몸에게 주는 보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밥을 안 치는데 솥에서 올라오는 김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전기세 아까워 불도 못 켜고 살았을 텐데 이제는 주거급여로 월세 걱정을 덜고 나니 방 안가득 환하게 불을 켤 용기도 생겼습니다. 여보, 나 오늘 월급 탔어. 당신 살아있었으면 같이 고기라도 구워 먹었을 텐데. 비어있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슬퍼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 나오는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는 나 혼자서도 내 몸 하나 건사하며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그 안도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연금 없는 노후는 지옥이라고들 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겪어보니 세상은 생각보다 비정하기만 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지해서 몰랐던 나라의 제도들이 그리고 제 손을 잡아준 김 대리 같은 젊은 청년의 진심이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달 들어오는 100만 원 남짓한 돈으로 제 인생의 후반전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9억 아파트에 살면서 8,400원이 없어 저금통을 털어야 했던 규식 씨. 이야기보다 저는 이 3억 원짜리 옥탑방에서 제 힘으로 번 29만 원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지금의 제가 훨씬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연금 한 줄 없다고 절망하고 계신가요? 자식 때문에 혜택 못 받는다고 방구석에서 울고만 계신가요?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73세 노인인 저도 해냈습니다. 동사무소 문을 두드리고 내 권리를 찾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노후에도 기적 같은 봄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일 아침도 저는 그 푹신한 새 신발을 신고 도서관으로 향할 겁니다. 이제 저는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을 기다리는 당당한 사회의 일원이니까요. 제 노후의 설계도는 이제야 비로소 완벽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찬란하게 비치는 옥탑방의 아침 햇살이 오늘따라 제 주름진 얼굴을 유난히 환하게 비추고 있네요. 도서관 출근이 한 달, 두 달 넘어가면서 제 낡은 가죽 지갑에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초연금 35만 원에 일자리 수당 29만 원, 그리고 김 대리가 제 사정을 낱낱이 소명해서 받아내준 주거급여 30만 원까지. 이걸 다 합치니 매달 100만 원 가까운 현금이 제 손에 쥐어지더군요. 9억짜리 아파트를 움켜쥐고 관리비 걱정에 밤잠 설치던 부자들보다 보증금 500만 원짜리 이 낡고 좁은 옥탑방에서 내 손으로 번 돈 29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걷는 제가 훨씬 더 당당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이 가파른 옥탑방 계단이 저를 천근만근 누르는 지옥의 문턱 같아서 한 걸음 떼기도 숨이 찼는데 이제는 제 안식처로 향하는 기분 좋은 산책로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살맛나게 한 건
돈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반겨주는 도서관의 알싸하고 깨끗한 책 냄새, 그리고 어르신, 오늘도 오셨어요? 일찍 오셨네요. 라며 환하게 인사해주는 젊은 사서, 선생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생 식당 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아줌마로만 불리며 뜨거운 설거지통에 인생을 통째로 담갔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어엿한 사회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 책은 어느 칸에 꽂아야 할까요? 가끔 길을 묻는 아이들에게 책을 찾아줄 때면 세월에 굽었던 제 허리가 조금씩 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73세라는 나이가 인생의 모든 문이 닫히는 종착역인 줄만 알았는데 여기서는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역이더군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시장통 국밥집에 들러 당당하게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8,000원 하는 돈이 무서워 편의점 컵라면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속을 버렸겠지만 이제는 제 귀한 땀방울로 번 돈이기에 한 숟갈 한 숟갈이 그렇게 달콤하고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따뜻한 방바닥에 몸을 뉘었습니다. 주거급여 덕분에 월세 부담이 싹 사라지니 겨울철 보일러 온도 1도 올리는 게 더 이상 죄 짓는 일처럼 겁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냉방에서 덜덜 떨며 연락 끊긴 자식 원망만 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데 이제는 따뜻한 온기 속에서 내일 도서관에 가서 할 일을 떠올리며 기분 좋게 깊은 잠에 듭니다. 여러분, 노후에 가장 끔찍한 건 통장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는 희망의 부재였습니다. 저도 한때는 자식 때문에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국민연금 한 줄 없는 제 인생이 쓰레기통에 처박힌 패배자의 삶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용기 내어 문을 두드리고 진심으로 도움을 청하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다시 시작하는 순간 세상은 제게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연락 안 되는 자식이라는 그 무겁고 비정한 족쇄를 이제는 과감히 풀고 나라가 주는 정당한 권리를 찾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몸을 움직여 당신만의 아주 작은 가치라도 만들어 보세요. 73세 독거노인인 저도 이렇게 다시 봄을 맞이했습니다. 국민연금 영원이라는 숫자가 제 인생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신호탄이었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내일 아침도 저는 김대리가 챙겨준 그 푹신한 새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설 겁니다.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찾으며 고개를 숙이던 비굴한 노인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일을 기다리는 박정순으로 말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설계도는 바로 오늘 제 거친 손으로 직접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옥탑방 창가로 길게 비치는 노을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제 하루를 축복해주는 것 같아 자꾸만 웃음이 납니다. 챕터 7.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더군요. 당장 내일 아침 끓여 먹을 라면. 한 봉지가 없을 때는 세상 모든 사람이 제 불행을 구경하는 구역질 나는 구경꾼 같아 보였습니다. 길 가다 마주치는 이웃의 웃음소리조차 제 가난을 비웃는 날카로운 조롱처럼 들려 저는 늘 귀를 막고 땅만 보고 살았죠. 그런데 쌀통에 쌀이 가득 차고 방바닥에 훈훈한 온기가 도니 비로소 굳게 닫혔던 제 마음의 빗장이 열리고 주변의 아픔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집 앞에 커다란 택배 상자가 하나 배달됐습니다. 김대리가 신청해줬다던 정부 양곡이었죠. 나라에서 품질 좋은 쌀을 단돈 1,000원, 2,000원에 집 앞까지 배달해주다니. 예전엔 쌀 한 톨 흘리는 게 아까워 씻을 때도 손을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묵직한 20kg 쌀포대를 방 안으로 끌어다 놓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무게가 마치 나라가 제 어깨를 툭툭 치며
정순 할머니, 이제 밥 굶지 말고 기운 내서 사세요라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겨울철 난방비 걱정을 덜어주는 에너지 바우처 카드까지 손에 쥐고 나니 이제는 영하의 추위도 예전만큼 무섭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가습기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영하 10도의 날씨에도 보일러 버튼 누르는 게 죄 짓는 일 같아 손이 떨렸거든요. 입김이 하얗게 나오는 냉방에서 솜잎을 2개를 뒤집어 쓰고 내 팔자가 왜 이럴까 하며 자식 원망만 하던 그 긴긴 밤들이 이제는 에너지 바우처 덕분에 채워진 훈훈한 온기 속에서 조금씩 희망의 기억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배가 부르니 문득 동네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있던 옆집 순이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저보다 2살 아래인 그 양반도 국민연금 한 줄 없이 행여나 자식들에게 폐가 될까봐 연락도 못하고 소가리만 하던 처지였거든요. 며칠 전 복지관 배식줄에서 마주친 그 양반의 얼굴이 너무나 수척해 보여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순이 엄마, 오늘 점심 우리 집에서 같이 먹을까? 나라에서 쌀이 왔는데 밥맛이 기가 막혀. 소고기 국도 좀 끓였으니까 얼른 와. 따끈하게 갓 지은 쌀밥에 김치 하나 올려서 마주 앉았습니다. 순이 엄마는 밥 한 숟갈을 뜨더니 입에 넣지도 못하고 말없이 눈물부터 뚝뚝 흘리더군요. 자기도 저처럼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젊을 때 연금 준비 못했다는 자책감에 동사무소 문턱 한번 못 가보고 굶주림을 참아왔던 겁니다. 언니, 나도 언니처럼 살 수 있을까? 나는 이제 정말 끝인 줄 알았어. 자식한테 연락할 용기도 없고 나 같은 노인네는 나라에서도 모르는 척하는 줄만 알았단 말이야. 그 양반의 거칠고 떨리는 손을 꽉 잡으며 제가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1200원을 세며 비굴하게 굴던 제 모습부터 김대리라는 고마운 청년이 어떻게 제 족쇄를 풀어주었는지, 주거급여와 의료급여가 어떻게 제 노후의 성벽이 되어주었는지 말입니다. 순이 엄마 법이 바뀌었대. 자식이 있어도 우리처럼 연락 안 되고 힘들면 나라에서 도와준대. 내가 그 증거잖아. 내일 나랑 같이 동사무소 가자. 내가 김대리님한테 잘 말해줄게. 여러분, 노후의 빈곤은 무서운 전염병 같습니다. 한번 그 구렁텅이에 빠지면 스스로 나올 힘이 없어서 옆 사람까지 같이 절망으로 끌어내리죠. 하지만 반대로 희망도 전염이 되더군요. 제가 살아난 이야기를 듣는 순이 엄마의 눈에 조금씩 생기가 돌고 굽었던 허리가 조금씩 펴지는 걸 보며 저는 73세 인생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국민연금이 없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낸 세금은 우리가 가장 비참할 때 되돌려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입니다. 제가 순이 엄마의 손을 이끌고 다시 동사무소로 향하던 날, 옥탑방 오르막길은 더 이상 고난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절망에서 구하러 가는 당당한 구원자의 발걸음이었죠. 김 대리님, 여기 나 같은 사람 한 명 더 데려왔어요. 우리 순이 엄마도 살 길 좀 찾아주세요. 동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서며 제가 크게 외쳤을 때 김 대리는 특유의 환한 미소로 저희를 반겨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도움만 받는 가련한 노인이 아닙니다. 제 권리를 정확히 알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어엿한 사회의 선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쌀통이 차오르니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여생 1200원을 세며 벌벌 떨던 그 기억을 절대 잊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제 손에 쥐어진 이 1000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제 이웃의 빈 쌀통이 얼마나 아픈지 잊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73세 독거노인인 저도 해냈습니다. 국민연금 영원이라는 숫자에 갇혀 죽음을 고민하던 제가 이제는 다른 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혼자 앓지 마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당신의 빈 쌀통을 채워줄 따뜻한 손길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순이 엄마도 저와 함께 도서관 일자리 교육을 받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둘이서 나란히 김대리가 준 새 운동화를 신고 걸어갈 생각을 하니 벌써 가슴이 설렙니다. 인생의 겨울이 지나고 제 옥탑방 마당에도 어느덧 파릇파릇한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네요. 순이 엄마의 손을 잡고 동사무소 문을 나서는데 제 발걸음이 나비처럼 가벼웠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손길이 이토록 제 마음을 배부르게 할 줄은 몰랐거든요. 73년 평생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익숙한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서 보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짜 부자는 창고에 쌀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옆 사람의 빈 쌀통을 걱정할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옥탑방으로 돌아와 낡은 소파에 가만히 앉아 지나온 시간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이 좁은 방에서 세상 가장 조용히 사라질 방법만 고민하던 비참한 노인이었습니다. 1200원을 손에 쥐고 편의점 앞에서 우유 한 팩에 제 마지막 자존심을 팔던 그 새벽들이 이제는 마치 아주 먼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지더군요. 국민연금 한 줄 없다는 사실이 제 인생의 끝을 알리는 사형선고인 줄 알았는데 그 절벽 끝에서 제가 만난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가장 무서운 병은 무릎 관절염도 고혈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스스로 믿어버리는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연락 끊긴 자식놈 원망하며 내가 전생에 무슨 대역죄를 지어서 늙어서 이런 대접을 받나 하고 매일같이 방구석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으면 이대로 영영 깨어나지 않기를 빌었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대리가 내민 그 낡은 서류 뭉치와 나라가 내민 복지의 손길을 염치불구하고 잡는 순간 제 마음속 구석구석 피어있던 시커먼 곰팡이들이 햇볕 아래 마르듯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게 설레고 기다려집니다. 도서관에 가서 정갈하게 책들을 정돈하고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동료들과 시시콜콜한 수다를 떨며 따뜻한 점심을 나눠 먹는 그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매일매일이 축제 같습니다. 예전엔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버티나 죽지 못해 사내 걱정하며 무거운 몸을 일으켰는데 이제는 오늘 도서관에 새로 들어온 책은 뭘까? 순이 엄마는 오늘 기분이 좀 나아졌을까? 궁금해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몸을 대하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예전엔 몸 어딘가가 쑤시고 아파도 어차피 곧 죽을 몸인데 고쳐서 뭐 하나 하며 방치하고 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료급여 덕분에 병원 문턱이 낮아지니 제 몸을 비로소 귀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따뜻한 물리치료를 받고 나오며 제 주름진 무릎을 손으로 톡톡 두드려줍니다. 정순아, 그동안 고생 정말 많았다. 이제 이 튼튼한 다리로 좋은 곳 많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자. 70이 훌쩍 넘어서야 비로소 저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차가운 어둠 속에서 혼자 눈물 훔치고 계신가요? 나는 연금도 한 푼 없고 자식도 나 몰라라 하니 이제 정말 죽을 날만 남았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계시나요? 제발 제 이야기를 단 한 번만 믿어주세요. 당신이 스스로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이 나라는, 그리고 이 따뜻한 세상은 당신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부양이무자라는 비정한 족쇄도, 연금 영원이라는 가혹한 가난도 당신의 고귀한 존엄을 뺏어갈 순 없습니다. 저는 요즘 순이 엄마와 함께 아주 작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번 달 일자리 수당을 받으면 그동안 고생만 한 우리 둘을 위해 시장에서 제일 맛있는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사 먹고 옥탑방 마당에 심을 예쁜 화분 하나씩 사기로 했습니다. 옥탑방 그 좁은 마당에 알록달록 꽃이 피면 그 향기가 제 인생의 길고 길었던 지난 겨울을 깨끗하게 씻어내 줄 것만 같습니다. 73세, 누군가는 저물어가는 황혼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제 막 떠오르는 새벽달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태양처럼 눈부시진 않아도 어두운 밤길을 은은하게 비추는 달빛처럼 저도 남은 여생을 그렇게 주변을 따뜻하게 밝히며 채워가려 합니다. 제 노후의 설계도는 이제 슬픔과 원망이 아니라 소소하지만 확실한 기쁨들로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습니다. 옥탑방 창가에 널어둔 빨래가 오후 햇볕에 보송보송하게 마르는 걸 보니 제 눅눅했던 마음도 딱 저렇게 따스하게 구워지는 기분입니다. 순이 엄마와 시원한 냉면 한 그릇을 비우고 돌아오는 길, 저는 시장 입구에 있는 작은 복권 판매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예전 같으면 1,000원이 아까워 눈길도 안 주고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주머니 속 동전 몇 개를 만지작거리다 빳빳한 복권 한 장을 샀습니다. 제가 일주일 뒤에 당첨될지도 모르는 일확천금을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1,000원짜리 한 장으로 일주일치 설렘을 살 수 있는 제 처지가 너무나 감사해서였습니다. 1,200원을 세며 유통기한 지난 우유 한 팩을 구걸하던 그 비참했던 노인이 이제는 내일을 꿈꾸며 복권을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1,000원이 주는 건 돈이 아니라 제 인생이 다시 유효하다는 증명서 같았습니다. 옥탑방 마당으로 돌아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작은 화분 3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나는 제 것, 하나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소식 끊긴 아들놈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 아들 화분은 쳐다보기도 싫어 발로 차버렸을 텐데 이제는 그 화분에도 정성껏 물을 줍니다. 아들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그 지독한 원망과 미움이라는 족쇄에서 비로소 제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도움을 받고 제 손으로 땀 흘려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저는 누군가를 탓하며 남은 세월을 갉아먹기엔 제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용서라는 건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더군요. 여러분, 73년을 살아보니 행복이라는 게 대단한 곳에 숨어 있지 않더군요. 국민연금 수백만 원씩 받는 친구들이 부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내 몸 하나 건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있고 아침에 눈 떴을 때 나를 불러주는 일터가 있으며 저녁에 돌아와 따뜻한 밥 한 끼 지어 먹을 수 있는 여유에서 왔습니다. 1,200원 앞에서 작아지던 제가 이제는 90만 원이 넘는 현금 흐름을 만들고 내일 입고 나갈 난방을 다리는 이 순간이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김대리가 제 족쇄를 풀어주기 전까지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버린 줄로만 알았습니다. 젊을 때 그렇게 개미처럼 일했는데 늙어서 나한테 남은 게 고작 이 낡은 옥탑방 하나냐며 하늘을 원망했죠.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건 세상은 생각보다 촘촘한 그물망을 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그물망 안으로 들어가는 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법이 무섭고 동사무소가 어려워서 뒷걸음질만 쳤던 제 무지가 저를 굶주리게 했던 겁니다. 제가 만약 그날 옥탑방 문을 걸어 잠그고 나쁜 마음을 먹었더라면
오늘 이 따뜻한 햇살과 갓 지은 밥 냄새를 맡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차가운 방 안에서 원망만 가득 품은 채 세상에서 지워져 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 순간에 염치를 버리고 문을 두드렸고 김대리라는 천사를 만났으며 주거급여와 의료급여라는 튼튼한 지팡이를 짚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73세 노인이 다시 사회에 쓸모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그 순간 제 가슴속에선 억만장자 부럽지 않은 자부심이 솟구쳤습니다. 이제 저는 통장에 찍히는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100만 원 남짓한 돈은 제 생명을 유지해주는 소중한 피와 같지만 저를 진짜 웃게 만드는 건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건네는 할머니 고맙습니다라는 인사 한마디입니다. 73세, 누군가는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이제야 비로소 제 이름 석자로 살아가는 첫 번째 봄날입니다. 여러분, 국민연금 영원이라는 숫자에 절대 기죽지 마세요. 자식이나 몰라라 한다고 세상 끝난 것처럼 주저앉아 울지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 살 권리가 있고 당당하게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옥탑방 좁은 마당에도 꽃은 피고 해는 매일 아침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떠오릅니다. 제가 겪은 이 기적 같은 반전은 결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동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을 뒤바꿀 반전 드라마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도서관 아이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오늘도 빳빳하게 다린 남방을 입고 거울 앞에 섭니다. 주름진 제 얼굴이 예전처럼 어둡지 않고 제법 환해 보입니다. 이제 저는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찾는 박정순이 아니라 내일의 희망을 설계하고 이웃을 돌보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 박정순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설계도는 화려한 펜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제 거친 손끝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한 푼 없어도 자식이 짐이 되어도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제발 혼자 앓지 마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당신의 빈 쌀통을 채워줄 따뜻한 손길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의 차가운 옥탑방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생의 겨울은 길었지만 제 옥탑방 마당에도 어느덧 파릇파릇한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네요. 오늘 당신의 봄은 어디쯤 오고 있나요? 드디어 73년 인생에서 가장 길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제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을 때는 그 1200원이라는 숫자가 제 목을 죄는 올감이 같았는데 이제는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삶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 한 줄 없어도 연락 끊긴 자식이 발목을 잡아도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리는 문이 있다는 걸 저는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어느덧 도서관으로 출근한 지 반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는 서가 번호만 봐도 어떤 책이 어디에 꽂혀야 하는지 손이 먼저 압니다. 예전엔 식당 바닥 닦는 게 제 운명인 줄 알았는데 책장을 넘기며 먼지를 털어내는 이 손길이 저에게는 세상을 닦는 일처럼 경건하게 느껴집니다. 퇴근길 제 손에는 더 이상 유통기한 임박 스티커가 붙은 우유가 들려있지 않습니다. 대신 제값 다 주고 산 싱싱한 사과 2알과 순이 엄마에게 줄 따뜻한 붕어빵 한 봉지가 들려있죠. 여러분, 노후에 가장 비참한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꿈이 없는 거였습니다. 저도 한때는 자식놈 원망하며 옥탑방 구석에서 죽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국민연금도 없는데 내가 무슨 수로 버티나 하며 제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김대리가 제 족쇄를 풀어주고 주거급여와 의료급여라는 든든한 지팡이를 짚게 해준 뒤로
제 인생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의 여유였습니다. 얼마 전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청에서 주관하는 시니어 수기 공모전에 제 이야기가 당선된 겁니다. 국민연금 영원의 절망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김 대리가 건넨 서류 뭉치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적어 보냈는데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나 봅니다. 시상식 날 빳빳하게 달인 남방을 입고 단상에 올랐을 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박정순이라는 제 이름 석자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르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르신 글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구청장님이 건네는 상장을 받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나쁜 마음 먹지 않고 끝까지 버티길 정말 잘했다. 그날 받은 시상금으로 저는 가장 먼저 김 대리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했습니다. 그 청년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김 대리는 수줍게 웃으며 어르신이 용기 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라고 하더군요. 이제 저는 매달 들어오는 100만 원 남짓한 돈으로 제 인생의 후반전을 아주 야무지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35만 원, 일자리 수당 29만 원, 주거급여 30만 원. 이 돈은 단순히 쌀을 사고 월세를 내는 돈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당당하게 살 권리의 증표입니다. 이제는 병원비 무서워 팥으로 버티지 않고 배고픔 참으며 수돗물로 배 채우지 않습니다. 제 몸을 아끼고 제 이웃을 돌보며 남은 인생을 정직하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땅 어디선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혹시 지금 연금 한 푼 없다고, 자식이 속 썩인다고 방구석에서 울고 계신가요? 제발 제 손을 잡으세요. 동사무소 문턱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당신을 도와줄 김 대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라는 족쇄를 푸는 법, 주거급여로 월세 걱정 더는 법, 의료급여로 건강 챙기는 법. 그 모든 살 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옥탑방 좁은 마당에 물을 줍니다. 아들 화분에도, 남편 화분에도, 그리고 제 화분에도 골고루 사랑을 나눠줍니다. 미움은 씻겨 내려가고 그 자리에 용서와 희망의 꽃이 피어납니다. 73세, 누군가는 인생의 황혼이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이제야 비로소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된 봄날입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은은하게 주변을 밝히는 저녁 노을처럼 저도 남은 여생을 그렇게 따뜻하게 채워가려 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설계도는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슬픔의 흔적은 지워지고 그 자리에 감사와 기쁨의 글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옥탑방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이 오늘따라 참으로 달콤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봄날도 반드시 아주 곧 찾아올 겁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의 차가운 옥탑방에 작은 난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세요. 세상은 당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73세 박정순, 제 인생의 진짜 봄은 바로 오늘입니다.